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여야 대표 초선 의원 두 분과 함께하는 초선 한판 시간이죠.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내고 왔습니다. 대구는 어땠습니까? 예, 뭐 좀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 특히 대구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 지금 미분양 내지는 분양 받으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예. 또 경제적인 좀 문제에 대해서 좀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홍석준 의원님 반론하십니다. 아니 자꾸 이제 그 탈원전을 너무 이제 정쟁으로 보지 말고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스공사의 적자분의 주요한 원인이 수입과 원가 상승과 그리고 수입량의 정대라고 말씀드렸고 수입량의 정대의 상당 부분이 탈원전에 기인한다는 어떤 말씀 그거는 월성원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기 폐쇄한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저 울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예 5년 동안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만약에 예정대로 박근혜 정부 계획처럼 예정대로 손을 댔다면은 지금쯤은 초기 가동을 상업 가동은 아니지만 초기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있었는데 그런 거 전체를 아니기 때문에 원전 전체의 어떤 캐파 자체가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동만 보는 것이고 캐파를 전체적으로 봐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홍 의원님. 그러니까 아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LNG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잠깐만요. 이제 어떤 그 난방용 그게 이제 도시가스 비용이죠. 그런 거고 그다음에 LNG 발전 전기용 LNG 수입은 두 가지 용도인 겁니다. 예. 일단 일단 몇 가지 이제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그 외교부가 그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란 정부가 한국 NPT 탈퇴 가능성 그런 걸 성명을 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제 조치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크 부대는 사실 이제 그 UAE 이제 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할 때 원래는 이제 프랑스로 사실은 많이 기운 것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결국 이제 설득을 하면서 아크 부대를 파견해서 아크 부대 역할이 결국은 UAE 군사 훈련을 하는 어떤 특수 부대입니다. 그런 어떤 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UAE가 먼저 어떤 그 한국 군대의 어떤 우수성 때문에 먼저 요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좀 추가적인 어떤 지원 방안을 통해서 이제 아크 부대가 나가고 또 따라서 그 관련해서 바라카 이제 원전을 수주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연으로 물론 이제 아크 부대가 나갈 때 당연히 이제 국회의 어떤 그 동의라든지 그런 걸 다 받고 이제 나갔습니다만은 그 당시 날치기로 했습니다. 예. 뭐 그때 날치기 이제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의를 받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될 게 물론 대통령이 아무리 이제 아크 부대에서 장병들 격려하기 위해서 발언할지라도 사실은 좀 외교적으로 조금 강한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면 UAE와 이란과의 관계는 종교적으로 시아파, 수니파, 그다음에 78년도에서 88년도에 일어났던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사우디를 비롯한 UAE 등의 어떤 거풀망 국가들이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이란하고는 또 감정이 좋지 않고 특히 중요한 것은 UAE가 영국으로부터 1971년도에 독립을 하면서 섬 3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호르무즈 해저 입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아부무사라든지 대튠버, 소튠버 3개 섬을 무단 점거해서 이런 것 때문에 UAE와 이란과의 관계는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은 좀 심지어 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12월 달에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UAE 아랍 국가들이 선을 냈어요. 거기에 섬 3개를 UAE 반환해라 이란에게 요구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심지어 거기 사인까지 해서 이란 정부의 항의를 받은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틀리느냐? 사실 저는 상황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단 외교 관계에서는 이런 게 대통령으로서 하지만은 조금 강한 표현이에요. 또 대통령이 정확한 표현은 뭐 잠깐 심표를 하고 가장 위협이라고 했지 뭐 주적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지금 현재 이란을 뭐 폄훼하고 물론 이제 이란이 지금 현재 북한
미사일 기술을 지금 수출하고 또 NPT 탈퇴해서 지금 핵을 개발하면서 국제 제재를 지금 받고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이란을 지금 겸해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이 우리 테러 국가라고 비당의 뭐 비대위원장이 아니 그거는 이미 말씀하시니까. 국제 사회에서 유엔이 벌써 정의를 한 거죠. 근데 우리 거래는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드리는 말씀이죠. 아니 제 말씀드리지 자꾸 끼어드십니까? 예.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 말씀이 맞는 게 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고 저도 사실은 한이란 친선 협회 회원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게 이란의 입장에 있어서 이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누굽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봉합이 되는 게 국익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란 정부는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좀 더 뭐 외교부가 좀 노력을 좀 해야겠죠. 노력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란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초선 의원 48분, 47분, 50분. 나중에 추가된 분까지. 예, 한 50명 정도가 이제 비판 성명까지 냈죠. 우리 홍석준 의원님도 그 비판 성명 이름 올리셨더군요. 예. 그 이번에 불출마 선언 잘하신 겁니까 그러면? 참 그 나경원 의원 나경원 대표가 참 많은 권에 찬 어떤 그런 어떤 결단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이제 갈등을 겪으시면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출마 기자회견을 다들 예상을 했지. 진작까지도 어제까지 출마 기자회견 하려고는 생각을 사실은 잘 이제 못했는데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함으로써 좀 더 이제 이런 어떤 당 대표 선거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좀 사라진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으로서 좀 아쉬운 감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경원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 대통령실의 갈등 그리고 뭐 지지율의 하락 등등으로 해서 참 권에 찬 그런 어떤 외로운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평가할 만하다. 자, 홍석준 의원님. 자, 초선 의원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답변을 들으셨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섭섭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는 일면 뭐 그거는 또 맞는 말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당 대표 선거 때는 사실은 나경원 좀 대표를 좀 사실은 좀 도운 입장인데 사실은 근데 그 나경원 대표가 조금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윤핵관과 대통령을 갈라치기까지는 이제 관계가 없었는데 해임 결정을 두고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와 대통령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특히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많은 반발. 저희들 초선 의원들이 그 비판 설명했을 때는 나경원 의원을 불출마해라 이런 것보다는 사과해라. 정인석 그 비대위원장도 했지만 당 대표 경선에서 대통령을 끌어들이거나 대통령을 좀 함부로 좀 이렇게 좀 비판해서 안 된다 그런 어떤 취지에서 좀 나경원 대표의 대통령을 좀 비판하면 했다.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그걸 활용을 해서는 선거에 그 악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그런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면 거지.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 47명 50명이 모여가지고 성명서를 내고 이러는 것들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그런 제스처입니까?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저도 정치적으로 아주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보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그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제 저런 식으로 좀 하시면 이제 진짜 이제 초선 의원 근데 그 50명 저는 솔직히 좀 섬뜩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초선 의원들이 당에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기 있게 나가고 이런 모습인데 50명이 그냥 완장 딱 차고 완장 부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해결사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다음에 2시간 만에 막 성명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연락하신 거예요, 의원님? 초선 의원들 단톡방이 있으세요? 몇 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연락을 했고 누굽니까 그게? 빨리 단독 이제 보도. 이심 전심으로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완장을 찼으면 그렇게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완장을 안 찼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가요?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아니, 2시간 만에 사람들 연락도 못 하겠네 나는 친구들. 근데 10명도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님이 이번에 성명낸 초선 의원들은 공천 주면 안 된다. 공천 주면 당 결기가 안 사. 당 결기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성명 내신 초선 의원들 공천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론해 주세요.
뭐 이재호 고문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실은 또 그런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결기 없는 행동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불출마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비판 어떤 성명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 의원님. 안철수 그 의원이 나설다고 한 것은 예. 저는 상당히 다목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본인은 이제 나경원 전 대표가 나오기를 이제 바랬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된 어떤 좀 아쉬운 감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 쪽에 좀 지지율이 지금 이제 상승 추세고 그렇죠. 일부 또 여론조사에서는 뭐 김기현 대표하고 어떤 양자 구도에서는 이기는 어떤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 네. 어떻게 보면 좀 로킥으로 좀 겸손 모드로 좀 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표현을 쓰신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예. 김한규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사실은 일부분은 보수당 쪽은 사실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약간 어떤 유계질서 내지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존중하고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좀 DNA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DNA.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나경원 대표가 불출마함으로써 좀 아쉬움 느끼는 그런 어떤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예. 우리 홍 의원님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더 이제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자유 경쟁하는 이런 게 결국은 당의 전반적인 어떤 외연 확장이나 그리고 어떤 건전성을 하는 데는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 말씀 하셨네요. 네. TK 지역 의원들이 국회의원다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재선 이상 TK 의원들은 다음 총선 모두 물갈이해야 된다 이렇게 모으셨어요. 근데 우리 홍 의원님은 초선이니까 대상은 안 되시는데 재선 이상만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대구가 근데 지역구시잖아요. 예, 예. 홍 시장님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사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예. 광역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홍준표 시장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데. 홍 시장님 사회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 손잡벌입니다. 제 가문 남양홍가에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학렬을 따졌을 때. 예, 학렬 따졌을 때.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 속에는 저는 상당히 또 일리 있는 부분이 TK 의원들이 항상 공천에 좀 어떻게 보면 당 전체 이제 교체 물갈이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타켓이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의 그 비례대표 같이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현역 의원들이 사실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 특히 또 홍준표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TK 출신 중에 대표도 없고 최고위원도 없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분발의 좀 의미로 분발해라. 좀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들을 부분도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 자, 홍 의원님은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처음에 당당하게 나가겠다 했는데 뭐 첫 번째 성남 FC 나갈 때는 뭐 너무 당당하게 나가서 수천만을 끌고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이 비판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그걸 좀 수용해서 그렇게 나가는 건 저는 뭐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또 그 검찰에서 요구한 날짜가 아니라 또 토요일 가겠다. 평일에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야, 진짜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검찰 소환 날짜를 그렇게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심지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재판이 열릴 때 그러면은 이제 재판부에다가 나는 1월 재판 받겠다 이렇게 요구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회에 있어서는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저는 임해주는 게 좀 큰 정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초선 한판 뜨거웠습니다. 벌써 보내드려요. 아쉽네요. 함께해 주신 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